네, 이제 4.2절 들어갈 겁니다. 사정이 4.2절과 4.3절 두 절로 나눠져 있는데 4.2절도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2절은 제목이 논리식의 간소화입니다. 지난번 이 그림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문제는 진리표로 주어지겠죠? 문제가 어떤 설명으로 주어지더라도 그걸 진리표로 만들고 그 진리표를 바탕으로 어떤 논리식을 도출해 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즉 진리표와 논리식은 1대 n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논리식을 구하는 게 목표죠. 그게 가장 쌀 테니까요. 빠르기도 빠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대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몇 가지 법칙들을 배웠죠. 그 법칙들을 이용해서 회로 논리식을 간단히 하는 경우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같은 걸 배우면서도 좀 힘들어했던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나온 식이 최적의 식인지 자신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 절의 제목인 카노프 맵이라고 합니다. 카노프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이라고 해서 카노프 맵, 줄여서 K맵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논리회로 제작 순서를 한번 보죠. 문제가 주어지면 내가 본인이 회로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 의뢰를 하는 사람들은 진리표를 가져오지 않겠죠.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는 회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입력 신호를 몇 개로, 출력 신호를 몇 개로 각각의 심볼을 정하고 진리표를 만듭니다. 어쨌든 진리표가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그 진리표에 따라서 각 출력 신호에 대한 간소한 식을 만드는 거죠. 출력이 XY 두 개면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최소항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민텀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는 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텀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팩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어로 팩터라고 하는 우리말로 인자죠. 3 곱하기 4 그러면 이 3과 4는 팩터라고 합니다. 근데 덧셈을 하면 3-4 할 때 각각은 텀이라고 해요. 그래서 텀이란 용어는 덧셈에 관련된 용어고요. 팩터는 곱셈에 관련된 용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진리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진리표에 각 줄을 최소항이라고 합니다. 민텀이라고 해요. 민텀이란 말은 입력의 모든 신호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죠. 그게 민텀입니다. 이 민텀이라는 용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잠시 후에 K맵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항을 다시 설명드리면 입력 변수가 만약에 3개면 입력 변수 3개가 다 있으면 그놈은 최소항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A and B 같은 건 C라는 입력이 없죠? 얘는 최소항이 아닙니다. 좀 막연한 설명인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입력이 2개일 때, 입력이 3개일 때, 입력이 4개일 때, 더 많을 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K맵을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죠. 어쩌고 해서 진리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이 진리표는 아까 말씀드린 민텀이 순서대로 쭉 기술되어 있는 거죠. 그놈을 이제 2차원으로 그립니다. 2차원이니까 만약에 행을 A로 표현하고요. 칼럼을 B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셀 하나하나를 우리는 민텀이라고 해요. 그 말은 진리표의 한 줄이 K맵의 한 셀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A가 0이고 B가 0이죠. 그러면 A가 0이고 B, 이 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리표에 있는 숫자 값, 입력 값을 10진수를 읽으면 0, 1, 2, 3이 되죠. 요걸 숫자로 K맵에 표현한 게 이렇게 됩니다. 0, 1, 2, 3. 즉 진리표의 각각 민텀이 K맵에 어떤 셀에 대응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K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초기화를요. 그 말은 진리표가 이렇게 주어지면 진리표를 잘 보고 출력이, 우리는 지금 F 출력을 만드는 거니까 출력이 1인 곳을 1로 마킹해 주면 돼요.
순서대로 0, 1, 2, 3이라고 했으니까 0, 1, 2, 3 0인 부분 마킹을 하지 않고요. 여기까지가 만드는 게 K맵의 시작 단계입니다. 즉 진리표로부터 K맵으로 그냥 모양만 변하는 거예요. 변환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그룹핑이라는 걸 합니다. 셀들을 뭉쳐갑니다. 뭉칠 때는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가로 또는 세로로 이웃한 셀끼리만 묶습니다. 대각선으로는 묶지 못합니다. 그 셀들은 2의 지수승계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냥 셀 하나는 2의 영승계죠. 한 개. 그래서 2개, 4개, 8개, 16개 등. 그래서 2의 지수승계로 묶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셀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형태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묶는다, 즉 그룹핑한다는 말의 개념을 지금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금 만들어진 K맵이죠. K맵에서 인접한 셀끼리 묶는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점선으로 묶인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점선으로 묶인 이거를 표현하려면 B는 0이거나 1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A가 0이기만 하면 돼요. 즉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 A가 0, 즉 A not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입력 심볼이 2개인 상태에서 각 셀은 2개의 심볼로 표현되죠. 민텀이니까. 즉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셀은 A not and B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A not and B not이죠. 이게 or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분배 법칙으로 표현하면 A not가 나오고요. and B와 B not의 or이 되겠죠. 얘가 1입니다. 어떤 값과 1과의 and는 무조건 그 값 자신이죠. 이렇게 논리식을 정리해 가는 방법을 써도 되고, K맵에서 아까 정해진 규칙대로 그룹핑을 하면 바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하면 A not이 되고요. 다시 이렇게 아래로 그룹핑을 하면 얘는 A는 상관없는 거죠. 얘는 A not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출력을 F라고 하면 F는 A not or B not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조금 예전에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 진리표로부터 논리식을 쓰고 이놈을 간단히 하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는 과정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 K맵을 이용하면 직관적으로 그룹핑만 정확히 하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K맵 기본 아이디어가 적혀 있는데 각자 교재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9분 정도 됐는데 하나 더 설명드리고 뒷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죠. 입력이 3개면 민텀이 8개가 되죠. 그래서 A를 2줄로 B, C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이렇게요. A가 입력이 3비트면 000부터 111까지, 즉 0부터 7까지가 나오겠죠. 그걸 K맵에서의 셀들에 대응시키면 0, 1, 2, 3, 2와 3이 위치가 바뀝니다. 4, 5, 6, 7 이렇게 바꿔서 초기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접한 셀을 묶는다는 말은 그 인접한 셀은 한 비트만 차이 나야 돼요. 묶음으로써 한 비트만 차이 나야지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놈을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고 00, 01, 10, 11 이렇게 해버리면 이 두 셀은 2비트가 차이 나서 이렇게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K맵을 처음 만들 때 0, 1, 2, 3, 4, 5, 6, 7 이런 순으로 배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진리표를 바탕으로 1인 경우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0, 1, 2, 3이죠. 4, 5, 6, 7입니다. 그죠? 3, 5, 6, 7만 표현하면 되죠.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K맵 단계의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인접한 가로 세로로 인접한 셀들끼리 2의 지수승으로 되게,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묶고 싶지만 이렇게 세 개를 못 묶는다고 했죠. 2의 지수승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묶는 방법은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이 1은 여러 번 활용되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천천히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각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